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 오냉커님과 저의 의상이 좀 비슷한데 쌍둥이? 네, 지난주 예. 금요일 미국 시장이 또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우리 시장과 예. 미국 시장이 또 이렇게 함께 움직여줬으면 하는 하루입니다. 자, 금요일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또 한 번 날아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38%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빠르게 찾아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연준이 원하는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은 15만 명 증가로 나타났는데 전월 대비 그리고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쾌재를 좀 부르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거기다가 실업률도 3.9%로 1년 9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미국에서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연준의 긴축 종료가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면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휴전 협상을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결렬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인질 협상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마쿠에서 이 전쟁을 빠르게 좀 종결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참전 의사를 밝히면서 약간의 변수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후에 달러 약세도 함께 감지가 됐는데 105.03달러로 달러 인덱스도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환율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애플은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모두 상승하는 와중에 홀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약한 중국 매출이 이번 실적에서 드러났던 영향이 좀 있었고요. 맥과 아이패드의 매출 부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전일장에서 급등을 하고 또 한 번 추가 상승을 만들어줬는데 론 베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4조 달러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6조 달러 전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하나의 동력이 됐습니다. 미디어주는 또 한 번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파라마운트 전일장에서도 10% 상승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도 15.4% 상승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내놓았고 스트리밍 부문에서 적자폭이 감소되는 모습도 함께 감지가 됐던 것이 주가에 이런 폭등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 시장 이쪽이 지난 금요일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의 흐름입니다. 한 주 동안 4에서 5%가량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이제 11월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가 하는 기대감을 끌어올렸는데 LPL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6개월 단위로 투자 분석을 해보니 11월부터 4월 사이의 수익률이 7%로 가장 좋았다. 평균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가을이 이제 늦가을쯤에 매수를 시작해서 봄이 끝날 때쯤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6개월 수익률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자, 지금 실적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보면 80% 이상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특히 연준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국채 금리의 급격한 장기물의 상승으로 연준이 긴축 종료를 점차적으로 가시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하나의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심도 회복되는 모습 공포 탐욕 지수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빅스 지수도 15포인트 선에 지금 딱 걸쳐져 있는데 만약에 15포인트보다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말 랠리 나아가서 크리스마스 랠리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빅스 지수와 공포 탐욕 지수도 계속해서 브리핑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드뉴스 이제 굿뉴스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한 것은 이 배드뉴스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는 시그널인데 일단 실업률은 계속해서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농업 신규 고용을 살펴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신규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UAW 파업 때문에 이번 실업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분석은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있지만 고용 데이터가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연준의 경기 판단은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11월 FOMC 성명서에서 보게 되면 경기 판단 기준을 견조에서 강함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일단 시장의 단기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여줄 게 달라진다라고 좀 제목을 지어봤는데 지금 매크로 데이터 상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국채와 유가, 달러 인덱스의 변화인데 국채 금리 수익률이 특히 장기물을 위주로 안정세를 빠르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2년물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4.84%에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가는 전쟁 상황이 길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우디 같은 경우는 감산을 진행한 충격에 GDP가 4.5% 마이너스 성장했다라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감산을 어디까지 감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내용이죠. 자, 이에 따라서 만약에 사우디가 감산을 정지를 하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유가의 안정세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309원대에서 금요일 종가 대비 13원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니까요. 이런 매크로 데이터상의 변화가 우리 시장에도 크리스마스 랠리 함께 끌고 와 줄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입니다.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이 이슈가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공매도의 한시적 전면 중단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2024년 상반기까지 진행됩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화요일에는 유로존에서 9월 PPI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엔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수요일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11시 15분에 진행이 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도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 일본에서 9월 경상수지가 목요일 오전에 발표가 되니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변동성 주의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목요일은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또 한 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시장이 호재를 부를 만한 데이터가 발표가 될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금요일에는 3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영국의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부터 미국 시장 또 서머타임이 종료가 되고 우리 시장도 함께 또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자, 오늘은 확실히 공매도 이슈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다른 이슈보다 우리나라는 공매도 수급 상황 관련해서 반응이 더 강할 겁니다.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어제 갑자기 전해진 소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에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다,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점 체크해드렸고 그 당시에 과거 데이터상 주가의 반응이 어땠는지까지도 같이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임시회의를 열어서요. 금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면서 바로 오늘부터 적용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에 들어갑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포함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전 종목 이제부터 신규 공매도 진입 금지입니다. 기존의 보유 공매도 포지션 청산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1, 2, 3차 때도 같이 병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하죠. 긍정적인 시각 쪽에서는 기관과 개인의 다른 차입 조건 해소가 필요한 와중에서 잘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 그리고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표현이 있죠. 그에 따라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증시의 하방 지지력을 선제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서 하단을 막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런 제도의 개선은 꼭 나와줘야 합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되어야죠. 있어서는 안 됩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좀 부정적이라는
반대편의 목소리도 있고요. 장기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기승 우려에 대한 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개장을 10여 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가 그르냐에 대해서 언급을 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건 무엇인가?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가 꺼내든 마당에 무엇을 봐야 하는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력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중장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이다. 이런 목소리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공매도 포지션이 많은 일부 종목 숏커버링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잠시 후에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드릴 거고요.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에선 또 다른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는 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매도 전면 금지는 우리나라 3차례까지 있었습니다. 4차가 이번이고요. 3차례까지 보시면 거래 대금이 모두 늘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거래 대금 증가가 이번에도 나올 수 있을지 여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유입이 되는지 여부가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고요. 과거에 보시면 세 가지는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주 강하게 나왔던 시스템 리스크 등이 나왔었던 그 시기죠. 2008년대는 글로벌 금융 위기, 리먼 파산 사태 기억을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유럽 재정 위기와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으로 시장이 폭격을 맞았을 때, 3차는 코로나19 팬데믹 쇼크가 나왔을 때 그때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빠르게 진입을 했었죠. 세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공매도 금지 카드와 함께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의 부양책 을 막대하게 쏟았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그랬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주 깊숙이 나왔는데 가장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가의 반응도 이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지금 언론사 보도되는 데이터마다 수치가 다 달라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간해수공업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공매도 금지 처음 들어간 코스피 시가와 끝난 날의 종가 그리고 그 부분의 등락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보시면 확실히 코로나19 때가 굉장히 폭발적이었죠. 경기 침체의 길이와 규모에 따라서 좌우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1차 때는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는 모두 상승세입니다. 자, 그 이후의 반응은 어땠는가? 코스피 차트에 일일이 기입을 해봤습니다. 1차 때, 2차 때, 3차 때 당시에 보시면 공통점이라고 하면 모두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든 이후에 바닥은 찾아가는 작업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1차 공매도 금지 카드 꺼내고 나서 종료가 된 이후에 주가는 더 올라갔었고요. 이때 다시 한번 전면 금지 이후에는 횡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쇼크 때는 워낙 금지 기간 때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매도 금지라는 그 한 단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실적이나 그리고 그 외에 있었던 경기 부양책의 효과 등등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르죠. 이번에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 측면도 있고 과거에 글로벌 IB 쪽에서 무차입 공매도라는 불법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의 목소리 안에서 이제 결정된 조치이기 때문에 확실히 세 차례와 이번은 다릅니다. 시장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에 대해서 주목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 KRX 자료 그대로 좀 따왔고요.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라고 하면 11월 1일 기준입니다. 공매도 상위 1위부터 20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가지고 왔고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중국 소비 빨간색으로 표시해 있습니다. 코스피에 좀 많이 있고요. 바이오는 코스닥 시장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은 배터리 표시를 했는데 배터리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숏커버 물량 성격에 수급이 유입이 되는지 여부가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로봇 관련 테마주들도 좀 있고요. 그 아래로 가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도 있습니다. 배터리 안에는 폐배터리 포함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검토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이제 급물살을 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미리 좀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거래일 시장 분위기 정리했을 때 그런데요. 양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뭐 애플의 실적 부진 전망으로 인해서 장중에 이렇게 잠깐 일시적으로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이제 지표가 잘 나오고 미중 대화 기대감도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험, 의약품 등등 제외하고 나머지 다 상승을 했는데 특히 많이 오른 쪽은 쇼커버에 대한 뭐 기대감이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전면 금지 이미 판이 깔린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데요. 함께 보시죠. 핫다 종목이라고 하죠. 하한가 따라가기. 영풍절지 하한가 탈출하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일제히 기립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고 쇼커버 물량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2차 전지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내내 사실은 특히 주 후반 들어서 이런 흐름들이 더 명확하게 포착이 됐는데요. 어쩌면 공매도 전면 금지 들어갈 수도 있어라는 대응적인 측면에서 외국계의 물량들이 쇼커버 물량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호실적이 쏘아올린 네이버가 이제 역대 최대 매출과 이익 달성을 했고 AI 사업 본격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두루두루 흐름들이 좋았죠.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의료 AI까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온기 확산이라고 하면 호실적과 낙폭과대 인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공매도 전면 금지 판 깔아주는 흐름으로 낙폭과대의 흐름 연결고리로 같이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타이어와 자율주행 모두 낙폭과대 측면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 화학, 게임 모두 호실적이긴 했는데 동시에 낙폭과대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임 좀 눈에 띄는데요. 보겠습니다. 로봇과 이 부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게임 먼저 보고 이 화면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부분이 누락이 됐을까요? 지스타 부분이 누락이 됐네요. 제가 아마 빼놓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지스타 일정이 있습니다. 게임 박람회 부산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아주 오랜만에 NC소프트 등의 기업의 신작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목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작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그 개장 중계하면서 볼 수 있으면 체크 받아보도록 하고요. 앞에 이제 보겠습니다. 로봇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낙폭과대 측면에서 로봇도 좀 눈에 띄었고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1개월 보호예수 해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물량 조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건 로봇주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전면 해제에 대한 일종의 수급 유입 가능성의 물망에 오르는 게 또 하나의 테마주가 바이오잖아요. 근데 바이오 ETF 종목 구성 변경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의 대장주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걸까요? 원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종목 구성 가장 컸는데 이번에 알테오젠을 1위로 이제 구성을 굉장히 대폭 늘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의 임상 실험 그런 데이터들의 유의미한 흐름들이 나오는 기업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